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쯤에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망 자체는 그리 밝지 않은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서 오히려 또 2분기에는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전망과 함께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이번 주 중에 발표되나 보네요. 네, 보통은 이제 첫째 주에 나옵니다. 첫째 주에. 네, 네. 지금 뭐 1분기는 실적 바닥 찍고 2분기는 반등할 것이다. 뭐 이게 대체적인 전망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1분기가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그래요? 네, 이 부분이 네.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주가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2분기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머디티 쪽 그 우리 요즘에는 레거시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가격 반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참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보면은 참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어렵게 회복한 6만 원 선도 지금 다시 이제 내준 상황이고, 근데 또 반면에 8만 원 선까지 또 뭐 무리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2분기는 반등이 확실합니다. 예, 네. 2분기 반등은 네,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엇갈리는 부분이 3분기에도 지속될 거냐. 여기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 가격 반등이 이게 수요가 확 올라서 지금 가격이 올라오는 측면보다는 네. 공급을 줄인 측면들이 크거든요. 네. 감산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산을 해서 일단 가격이 반등했는데 여기서 수요가 붙어주면 2022년 하반기처럼 크게 이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수요가 약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꺾였다가 이제 W자 모양으로 해서 다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2분기에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3분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저 진짜 삼성전자 6만 원하고 SK하이닉스 20만 원에 뭐가 있나? 저 지금 얼마나 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래 위로? 근데 왜 2분기에는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업황이 어떻게 바뀌길래? 네. 일단 작년 말부터 예. 그 공급업체들이 예.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을 했습니다. 감산 예, 메모리 감산을 이제 2차 감산을 했죠. 원래 2022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초유의 감산을 시작했고 그때 감산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예, IMF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감산을 한 사례인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이제 두 번은 쉽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너무 수요가 안 좋아서 재고가 너무 악성 재고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또 2차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이제 네. 메모리를 유통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쪽에서 특히나 이제 메모리를 사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트레이딩으로 재미를 본 거예요. 이제 그 대만의 파이슨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재고 그 가격이 바닥일 때 이렇게 재고를 딱 끌어모아서 야 감산이다 싶으니까 이제 샀는데 그게 네. 나중에 재고 가격이 많이 튀어 올라서 재미를 봤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가수요들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지속되려면 수요,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들이 많이 팔려야 되죠.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이제 교체 수요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경기 자체가. 예, 그래요. 지금 여기 또 이제 SK 하이닉스도 또 항상 또 같이 살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분기 실적 두고 SK 하이닉스도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증권가에서. 지금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SK 하이닉스는 일단 1분기만 놓고 보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잘 나온다. 네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하지만 약간 그 결이 다른데요. 결이 다르다. 보통 이제 우리 보통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면 큰 수요처가 3개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 서버. 서버. 네,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PC가 있는데 서버 같은 경우는 B2B입니다. 기업들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네.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B2C 제품이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B2B 제품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것들은 일반 이제 빅테크들한테 파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내구 소비재 B2C 영향이 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B2C 영향의 그 어떤
많이 이제 이번에 노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빅테크들 같은 경우 B2B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1분기에서 SK하이닉스가 D램 쪽에서 특히 이제 예상한 것보다 이익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HBM 지금 3E 12단이라는 제품이 제일 하이엔드 제품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올 초쯤에는 진입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진입을 못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프리미엄을 좀 더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1분기 아마 숫자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괜찮을 거다. 네. 그 반도체 쪽 하면은 그 미국 이제 행정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기 들어서면서 이게 약간 이제 보류 상태가 됐다가 다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트럼프의 속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 전 예. 그 인수위 시절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 분위기는 일단 보조금이 깎일 수는 있겠다라는 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 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이거는 보조금 못 주겠다라는 건 채찍인 건데 그러면 마냥 나쁜 것만 있냐 트럼프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감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세.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다가 이제 그 시설 투자를 하면 예.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예. 사실 국가 간의 약속인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무자들은 그래도 좀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카드로 잘 활용해서 다른 걸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표님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이제 뭐 파업도 그렇고 뭐 골치 아픈 저기 현대제철 그냥 아예 저쪽으로 루이지애나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그럴 수가 있나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아예 뭐 저 공장 자체를 옮길 수가 있나요?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뭐 이미 지금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오스틴 팹인 이미 예. 있고 그리고 테일러 팹에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 이제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홀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이게 그 어떤 그 노무 관리 이런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관세라는 것들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지아에 유리기판 공장을 깔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애리조나 쪽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HBM 같은 그런 쪽 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그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좀 이제 회복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이제 보통 그 메모리 가격이라는 게 네. 이 보통 스팟 가격이고 예. 그 고정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가 100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100이라는 시장이 있다 그러면 예. 95%는 고정 거래 가격이에요. 근데 고정 거래 가격은 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PC나 서버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알려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공표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선행 지표가 스팟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의 가격이 있는데 우리 흔히 이제 용산에 조립 PC를 사러 가면 파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만 쪽에서 크게 이제 이런 시장 조사를 잘하는데 디램 네. 익스체인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런 쪽에 스팟 가격을 알려주던데 그 스팟 가격이 보통 고정 거래 가격의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선행하는 그래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스팟 가격들이 낸드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래요?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딛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특히나 이제 DDR5 같은 하이엔드 제품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긴 터널의 끝을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업황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그 올해 메모리 예. 업황은 2분기나 이제 3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충 이제 수요 공급이 굉장히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낸드 플래시였거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플레이어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중국의 YMTC 같은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일본의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도 있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천수답인 상황이었거든요. 수요가 막 좋아져야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낸드 쪽을 그러니까 안 좋을 걸 감안해서 더 많이 감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낸드 쪽은 연말까지 답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감산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가격이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면 지금 뭐 HBM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벌써 올해 HBM 생산 물량 완판됐고 또 6세대 HBM4 12단 샘플도 고객사에 뭐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게 SK하이닉스가 가지는 HBM 쪽에서 그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HBM3부터 거의 예. 뭐 독보적인 위치를 독보적이다. 확보했고요. 예. 사실 지금 HBM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거의 절반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10조 팔면 5조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마이크론이 HBM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익이 그만큼 안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들어가는 회사하고 예. 그 어떤 이원화해서 들어가는 회사하고 마진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차세대 제품을 먼저 이 로드맵을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는 제일 높은 마진율을 누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네. HBM3 12단부터 HBM3 16단 그리고 HBM4까지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약간 이게 좀 그 공정의 어떤 효율화 측면이 있거든요. 네. SK하이닉스의 기술 방식, 그 HBM을 만드는 기술 방식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만드는 기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지금 기술 방식이 이제 MR 머프라는 기술인데요. 뭐 요 기술이 HBM4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HBM4E,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라고 하는 그 칩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가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입지, 선두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HBM에서는 좀 밀렸습니다만 삼성이 이제 뭐 유리기판, CXL, 뭐 소캠 이런 쪽, 자 소위 차세대 제품 여기서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삼성이 좀 나설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격차가 어느 정도 아니면 대표님 보시기에 어디가 그나마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예. 원래는 그 커머디티잖아요. 그러니까 범용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성품이다 보니까 누가 제일 양을 많이 해서 싸게 잘 만드는지가 중요한 어떤 경쟁 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 제품입니다. 일종의 그 파운드리에 가깝거든요. AC 네. 고객이 원하는 거에 맞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그런 쪽에서는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소캠이라는 건 B2C 쪽을 타깃으로 한 이제 커스텀 메모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도 당연히 하이닉스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GTC 2025에서 행사에서 마이크론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GB300에 적용되는 소캠의 물량 절반을 이제 마이크론이 하겠다.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론한테도 이제 따라잡힌 예. 형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지금 HBM도 잘 만들어야 되고 소캠도 잘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지금 경쟁력의 어떤 문제는요. 그 지금 디램 자체의 문제에 있습니다. 디램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간 인사로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잖아요. DS 부문장으로. 그래서 와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게 디램의 어떤 설계, 즉 1A 공정이라고 하는 그 디램의 설계를 재설계하고 있거든요. 그게 적어도 시간이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개선이 돼야지 소캠이든 CXL이든 뭐 HBM이든 뭔가 좀 이제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쪽은요? 유리기판은 지금 삼성전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그 유리 그 인터포저라고 해서 약간 그 삼성전기가 하는 제품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예. 비슷한 이제 유리기판 제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쪽도 SKC가 먼저 치고 그러니까요. 나갔습니다. 예, 예.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예. 사실 하반기부터 양산품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반기에 올 가을쯤에 샘플 라인이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뒤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은 수율이겠죠. 수율.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명제를 하나 던지시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좋은 회사인데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하고 좋은 주식은 또 다른데. 좋은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줘야 좋은 주식이고. 그러니까요. 좋은 주식인 척 했다가 완전 폐가망신 시키는 것들도 수두룩하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뭐 할 것 없이 당대에 해결 안 되는 종목들 아직도 많잖아요.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근데 요 한미반도체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다 얘기하면서 주가를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대표님. 맨날 그 이제 반도체, HBM, 그다음에 뭐 차세대 제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물적 분할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도 TV도 팔고 무슨 폰도 팔고 다양한 회사잖아요. 다른 데서는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뭐가 없을까요? 반도체 이외에. 네,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예, 사실 이제 뭔가 모멘텀이라고 하면 결국 AI라는 이 그 사이클 안에서 중요한데 지금 AI 사이클 안에서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예, 그 피지컬 AI라고 예, 하죠 요즘에. 예. 네, 거기서 뭔가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뭔가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의 그런 의미 있는 M&A잖아요. 아하.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피지컬 AI 쪽에서는 현대차에 약간 밀리는 감이 있는 거고. 네, 현대차도 열심히 해야 되긴 한데요. 네. 네, 아무래도 현대차가 좀 더 잘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글로벌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AI를 올리면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게요, 좀 아쉽네요. 한미반도체 저는 좀 약간 의외인 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또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 체인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참 좋았는데 일봉 실적 보니까 오히려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게 조금 약간 의아했고 또 최근에 보니까 뭐 하나세미텍하고 기술 특허 분쟁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어때 이게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TC 본더 쪽에서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까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술 측면에서 보면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한미 반도체가 이번 AI 사이클에서 10배가 난 종목이잖아요. 예, 예. 진짜 이번 AI 사이클에서 10배가 예. 이상 올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사인데 그 TC 본더라는 영역에서 독점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네. 독점을 했었는데 그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 그러니까 좋은 회사하고 좋은 주식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TC 본더에서 이 한미 반도체 경쟁력이 뭔가 이제 따라잡혔다 이렇게 보긴 힘든 게요. 지금은 이제 HBM에서 중요한 게 이제 플럭스리스, 그러니까 네. 플럭스가 없는 TC 본더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이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한미 반도체가 또 앞서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 외에 하나 세미텍 같은 이제 새로운 벤더들을 계속해서 다변화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기존에는 장비 팔아서 마진율이 50%가 넘었는데 고객사가 계속해서 다변화해서 가격 경쟁을 붙이게 한다면 그런 고마진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판단인 거죠. 작년 이맘때 좌우지간 무슨 카페가 됐건 식당이 됐건 그 뭐 사모님들급 아니면은 저한테 누님급들 뭐 누님급 대신에 한 70대 분들도 뭐 개 모임이지 동창 모임이지 그때 많이 들었던 게 이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예, 너 안 들고 있니? 뭐 이러시면서 하셨는데 작년에 설 연휴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요. 올랐죠. 예. 그 강남 사모님들이 다 털고 나가셨나? 완전 원위치, 빠르게 완전 원위치, 나가셨을 것 완전 원위치. 지금 이게 67,800원, 900원인데 이게 지금 2023년 11월 고점이었고 그러고 나서 12월, 1월 이렇게 좀 무기적 거리다가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이게 악셀 밟아가지고 그냥 날라왔단 말입니다. 진짜 10배가 나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야, 이게 지금 위치만 봐서는 이거 지금 또 뭘 해줘야 되겠는데 뭔가 스토리가 받쳐줘야 되는데. 저희 근데 이제 생방송이라서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네, 네.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